하루가 막 재밌어지려고 할 때 어디선가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아침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짝사랑하던 상대가 웬일인지 나를 보고 먼저 미소 지어주는 그 미세한 소리. 도로의 경적 소리나 사무실의 전화 소리처럼 큰 소리가 아니라서 이런 작은 소리들은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걸로는 부족하고요. 눈까지 크게 뜨고 봐야 더 잘 들리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어떤 소리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어떤 소리가 됐든 우리 마음에 유리구슬처럼 또르르 굴러가는 그런 소소함을 간직해 보자고요. 숨이 찰 때마다 꺼내보면 또르르 우리의 입꼬리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10월의 마지막 날 MBC 경남 정오의 희망곡, 저는 조복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첫 곡은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또르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어떤 소리 가장 좋아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문득 궁금해집니다. 물론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이제 음악, 제 목소리, 또 새한 이야기들 들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항상 머무르는 소리들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소리들 중에서도 사무실에서 울려대는 전화 소리일 때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보내는 달콤한 메시지 띵동 이런 소리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름 모를 새소리, 바람 소리에 가슴이 설레는 분들도 있겠죠. 자, 오늘이요 여러분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래요. 왠지 고유명사가 된 것 같은 10월의 마지막 날, 어디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사실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우리의 시각을 좀 더 사로잡잖아요. 단풍도 그렇고, 높은 하늘도 그렇고, 그리고 곳곳에 또 예쁜 꽃들도 피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의 옷차림도 패션 피플답게 좀 분위기 있게 바뀌는 때라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조금 더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일상 속의 소리 뭔지 전해주시면 오늘 그거 얘기 좀 잔뜩 한번 나눠볼게요. 아침에 엄마가 밥 먹으라고 깨우는 소리 되게 일상적이지만 또 가끔 그게 그리울 때도 있거든요. 이제 저처럼 다 커서 이제 깨워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알람이 깨워주잖아요. 근데 가끔은 아빠가 일어나 밥 먹어 늦었어 10분 전이야! 막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문득문득 그리울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일상 속에서 가장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그리운 소리도 좋고요. 여러분 또 반가워하는 소리도 좋습니다. 택배입니다. 오셨어. 기사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기다리는 또 물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반가운 소리들, 그리운 소리들, 좋아하는 소리들, 머릿말, 소리 이렇게 적고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신청곡도 들어볼게요. 자, 아마 이 소리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깔끔하진 않지만 뭔가 조금 더 깊이가 있고 폭이 넓은 듯한 이 소리. 네, 바로 LP의 소리가 아닐까요? 자, 오늘 화요일은요 3부에서 우리 추억의 음악 또 LP 음악 듣는 날입니다. LP의 시대 아침의 행진 김군이 소개하는 음악들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합니다.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고요.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한 통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함께합니다. 저거의 희망도 따분한 오후를 날려버려 저 높은 하늘 끝까지 저거의 희망도 나른한 오후에 레볼루션 저거의 희망도 자, 화요일의 정오의 만곡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12시 16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진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곳이 그렇죠. 네, 아마 오늘 같은 날이 DJ들이 방송을 했으면
뭐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 왜 이날 많이 나오는지, 오늘 또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은 어떤 에피소드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랑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또 MBC 라디오 방송 정상될 수 있도록 파업 응원해 주시고 또 지지도 해주시고 많이 관심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리, 좋아하는 소리들, 그리운 소리들 뭐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6615번님은요, 하루의 시작의 소리 저는 좋아합니다. 저의 꽃사슴이 여보 빨리 일어나요 라는 소리요. 꽃사슴. 야, 이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그리고 창원의 미라 씨는요, 저는 아들들이 눈 뜨자마자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듣기 좋아요. 그리고 정화의 만국 한다고 알리는 음악 소리 늘 기다려지는 소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미라님. 8430번님은요, 이것도 소리를 느낄 수 있나 봐요. 예. 홍시가 되어가는 소리. 감이 홍시되어가는 소리. 새들이 식사하는 소리. 빨간 감을 맛있게 파먹고 있어요. 얘들아 그만 먹어라. 맞아요. 이제 감이 막 익어갈 때쯤 새들이 막 채채채채채 거리면서 맛있는 감 어쩜 그렇게 잘 찾아서 오는지 콕콕 파먹죠. 그리고 또 새들 먹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따지 않고 남겨두시는 곳도 있지만 지금 이제 한창 수확해야 될 따라서 아마 좀 걱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떤 소리 일상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이신가요? 어떤 소리 제일 듣기 좋은지, 여보, 뭐 이런 소리도 있겠고, 자기야, 누구야, 우리 꽃사슴,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리운 소리,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소리들도 있겠죠. 자, 머릿말, 소리 적어주시고요. 어떤 소리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지, 또 어떤 소리들이 그리운 오늘인지 문자로 함께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네, 맞아요. 저도 어제 이 소식 듣고 정말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주말에 IPTV로 공주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현빈 씨하고 바로 고 김주혁 씨가 나온 영화였어요. 원래 한번 봤는데 다시 한 번 더 봤거든요. 보고 싶어가지고. 네, 김주혁 씨가 처음으로 그 악역에 도전했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조연상을 받기도 했었고 굉장히 악역에 목말라 했는데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다라는 수상소감을 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주혁 씨가 어저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2293번님 또 5502번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운 소식에 사실인지 아닌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곳으로 가기를 명복을 빌어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셨습니다. 또 K본부에서는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구탱이 형이라는 별명으로 평소 연기자가 아닌 친근한 동네 형처럼 따스한 이미지를 가졌던 배우인데요. 또 최근에는 그 보도 프로그램에서 멋진 앵커 역할로 나와서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자, 글을 기리면서 김주혁 씨를 기리면서 5502번님의 신청곡 함께 할게요. 스카이입니다. 영원. 스카이의 영원 이어진 곡은 울랄라 세션이 부르는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0116번님이 이 곡 청해 주셨고요. 영화 청년에 나왔던 남녀 두 배우가 모두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라며 이 노래를 청해 주셨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2005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청년이라는 작품에 고 장진영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고인이 돼버린 김주혁 씨가 함께 했었던 영화였네요. 네, 많은 분들이 김주혁 씨의 명복을 빌어주고 계세요. 지금 노래 들으니까 두 배우가 생각나서 더 마음이 슬프네요. 8211번님. 그리고 3193번님도요. 어제 기사 보고 저는 거짓말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슬프고 당황했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이 얘기해 주길래 깜짝 놀랐네요. 불의의 사고로 떠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4557번님도 전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노래 들으면서 함께 마음속으로 명복 빌어주셨죠? 저도 어제 저희 식구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저희가 좋아했던 배우들 또 예능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얘기들 나누면서 이 순간에 진짜 충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정호의 만곡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1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집중할게요. 일상 이야기들 또 신청곡 남겨주세요.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합니다. MBC FM for you. 하품 날 땐 라디오를 들어봐요. 정호의 희망곡. 예쁜 목소리 친절한 복자씨에게 한번 빠져봐요. 복자씨 따뜻한 음악 진솔한 우리 이야기. 복자씨 맛있는 점심 정호의 희망곡. 맛있는 방송 정호의 희망곡. 대낮의 활력 충전소. (10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는 정호의 희망곡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3266번으로요. 경혜여중 3학년 우리 하정이 기말고사 둘째 날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철든 듯한 우리 딸 보면 참 고마워요. 내일 시험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어요. 우리 딸 하루만 더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신청합니다. (6303) 아침에 잊혀진 계절을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오늘이 사랑하는 집사람 42번째 생일입니다. 최승원 생일 축하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별 1호님 속이 안 좋아 병원에 가니까 위가 부었다고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하네요. 네, 의사 선생님 말 이럴 때는 꼭 들어야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휴식 좀 취하시고요. 그래야 건강한 겨울도 맞이하죠.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정대중씨 어서오세요. 6891 듣기 좋은 소리요? 말 배우는 우리 아들 태환이가 말하는 소리요. 그리고 그리운 소리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출산과 동시에 제 이름이 온전히 불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 오늘 2년 전 10월 30일까지 출근하고 31일에 출산했네요. 그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우리 태환입니다. 생일이에요 라고 태환이 생일 축하하고요. 이름 적어주세요.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이상현씨, 저는요 예전에 학교에 등교하기 전 아침마다 집 앞을 지나가는 계란 실은 트럭에서 나오는 방송 소리가 참 좋았어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 (4806번님이요) 오늘은 김찬수 이마리님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13번째 결혼 기념일 진심을 담아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박아름 씨도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언니 업무 중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되는데요. 헤어나올 수 없는 언니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고마워요. 2년 전 오늘 2015년 10월 31일 제 삶의 태양 같은 남편을 만나 맞이하는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처음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2년을 불타는 연애를 하고 저희는 10월의 마지막 날 부부가 되었습니다. 함께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 참 변함없이 따뜻해요.
하지만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저는 이 행복을 즐기기보다는 언제 깨질지 모를까 하는 두려움이 조금은 더 커요. 마음은 행복하고 사랑하고 고마움이 넘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라는 마음에, 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두려움까지 안아주는 이 사람이 있어 느리지만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만의 인분리, 항상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태양같이 참 밝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이고 평범했던 나의 세상을 동화 같은 세상으로 바꿔준 기적 같은 사람이에요. 고맙다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로 다 담지 못할 만큼 너무 사랑해요. 당신을 만나게 해준 신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곁에서 사랑하며 함께해요. 당신을 만나 행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결혼기념을 축하하면서 박아름 씨가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이적의 다행이다였습니다. 남편이 이 노래를 축가로 불렀대요. 그대를 만나고 이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 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라며 이 노래 청하셨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긴 사연인데요. 마음을 담뿍 담아주셔가지고 저도 틀리지 않고 잘 읽으려고 애썼어요. 이적의 다행이다 였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또 행복한 날 맞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8430번님, 복자씨 우리 딸이 아기 낳았어요. 예쁜 손녀 낳았습니다. 완전 딸바보 됐네요. 사랑이 보복보복 쌓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딸 애썼어 라고. 아마 친정 어머님이신가 봐요. 얼마나 예쁠까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김현진 씨는 어제 사랑하는 우리 딸 지윤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예쁜 짓 하는 우리 딸 지윤이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죠. 네, 지윤이 생일 축하합니다. 0612번님은요. 노래 따라 부르는 6살 우리 아이, 예, 주말에 본가에서 넘어져 16반을 어떡해요. 이마랑 턱 밑을 집었어요. 우리 혜림이 지금 소독하러 가는 중인데 일주일 자체 방학입니다. 제가 듣기 좋은 소리는요. 뭐든 맛있게 먹는 소리요. 아파서 못 먹는 것보다 어젯밤 맛있게 뭔가를 먹는 소리가 아주 고맙더라고요. 라고. 네, 우리 혜림이 지금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을까요? 아이고, 혜림이 많이 아프지. 소독 잘 받고 치료 빨리 해가지고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6살이니까요. 어린이집도 가고 네, 밥도 맛있게 먹고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 치료 잘 받기를 저희도 같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노래는요. 오늘도 바람이 좀 불고 있나요? 네, 아까 청하셨던 노래 가운데서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준비했고요. 우리 혜림이가 이 노래 좋아한다고요. 워너원이 부르는 나야 나 두 곡 이어드리죠. 자, 오늘도 훅 들어가는 틈새 퀴즈 내드렸습니다. 보통 예금과 비교하면 이것은 계약 기간이 몇 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고요. 또 계약 기간 내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거 만기돼서 찾을 때 그 행복감 느껴보고 싶어요. 자, 보기 1번 적금, 2번 불금,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번호 혹은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8430번님, 남편이 정년 퇴임하면 유럽 여행 가려고 이거 3년째 넣고 있어요. 12월에 갑니다. 여보 기다려. 저희는 다둥이네 집이라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넣고 있어요. 스튜핏인데 어쩔 수 없네요. 0625번님, 남편 내년에도 우리 열심히 살아봐요. 이거 열심히 넣어봅시다. 6137번님 보내주셨고요. 여기는 거제인데요. 날씨가 참 상쾌하게 반짝반짝합니다. 7602번님, 남는 돈 아니죠. 무조건 돈 생기면 저축해야 됩니다. 5917번님, 저도 만기된 이거 구경 좀 하고 싶네요. 진해에서 숙자님. 그러니까요. 어제 스튜디오 갔던 부부입니다. 6137번님. 네, 고맙습니다. 치과 갔다가 사무실 들어가는 중이에요. 0948번님. 네, 보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광고 들을 때까지 정답 계속 받고요. 추첨 통해서 선물 전해드릴게요.
자, 10월의 마지막 날 함께하고 있는 정호의 만곡 잠시 후 3부 첫 곡 여러분이 직접 골라주세요. 머릿말 3부 졌고요. 어떤 노래로 문 열면 좋을지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3부 LP의 시대 아침 행진 김군과 함께합니다. 자, 틈새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1번 적금이었습니다. 적금. 6784번님이요. 적금은 노력과 사랑입니다. 저도 만기 적금 타고 싶네요. 라고 0211번님. 우리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이것부터 넣어요. 더 좋은 집 이사 가려고요. 아직 1년 남았지만 통장 보면 뿌듯합니다. 3431번님. 저희 10년 넣은 적금으로 결혼 10주년 기념 아이들 데리고 일본 여행 갑니다. 2249번님이요. 내일 가신다고요. 잘 다녀오시고 남편 이영광 씨 부족하고 잘 챙겨주지도 못한 아내지만 10년 동안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우리 도경이 도와줘요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내일 여행 잘 다녀오세요. 즐거운 오후 활력이 넘쳐 정오의 이만곡과 함께라면 좋아 하루가 상쾌해 하루가 행복해 친절한 복자씨의 정오의 희망곡. 자, 지금 시각 1시 5분 향해 가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근데 예년에 비해서 좀 되게 좀 차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여러분이 막 되게 감성적인 막 글하고 노래도 엄청 많이 보내고 했었는데 물론 저희 1부에선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잠시 후에 또 2부는 어떤 음악으로 10월의 마지막 날을 장식해 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아침 행진 김군과 함께하는 LP의 시대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이분은 모르긴 몰라도 10월의 마지막 밤에 뭔가 되게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 남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전혀요. 에이, 몇 개만 풀어줘요. 있긴 있어. 옛날 얘기인데. 있잖아.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올 당시에 여자친구랑 10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의도한 게 아니라 10월 31일에 헤어졌어요. 옛날에. 그랬구나. 학창 시절에. 그걸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죠. 아니 그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그게 내 노래인 양 착각하며 살았죠. 네.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날짜 맞은 것뿐인데 왜 그랬을까? 오늘은 어떤 계획 있으세요? 계획 없습니다. 에이, 있으면서. 서로 풀어놓을까? 우리 같이 죽을래요? 좋아요. 난 뭐 거리낄 게 없어. 아니 어제 아니 오늘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제가 어디 가요 선배? 계속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나는 솔직히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게 맨날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 라디오가 보이지도 않고 해서 트레이닝복 입고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냥 놀러나 동네 마실라고 형처럼 하고 다녔는데 그게 매력이잖아요 또. 오늘 그냥 청바지 입고 왔더니 또 이렇게 나 밑에는 못 봤네. 밑에 청바지도 입었구나. 미안해. 네. 아니 오늘 위에 입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차이나타운 차이나 칼라 그냥 싸이 같다 그래. 아니 진짜 그거 아니고요. 청색 옷을 입고 왔는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감사해요. 네. 매일 입고 와줘요. 이거 저 이철원 작가 탐내던데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사이즈 커. 줄게. 안돼. 이 정도 괜찮아요. 괜찮나? 네. 자, 어쨌든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0월의 마지막 날 되게 사연들이 막 애틋하고 막 좀 남다른 사연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노래 때문이지 사실 매번 그런 사연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살아가면서. 근데 맞아. 단지 이제 이게 워낙 히트를 했던 음악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일부러 맞추려는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그날은 뭔가 특별한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특별한 애절한 사연들이 더 많아요. 사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그냥 노래는 노래일 뿐. 그냥 노래일 뿐. 낭만을 즐기는 건 좋은데 지나치게 막 10월에 마지막 밤에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강박관념 버리세요. 버릴게요. 네. 버려. 틀을 깨야 즐거워.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음악 들려주실 건가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 김주혁 씨 배우 김주혁 씨 사건을 보면서 아침에 저도 참 되게 그 어제 저녁 때였죠. 야구 보다가 되게 충격받으면서 이렇게 썼는데 네. 사는 게 무엇인가 참 공허하기도 하고 그 제가 이 음반을 소개를 드리려고 들고는 왔는데 러닝 타임이 워낙 길어가지고 네. 틀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오늘 틀게 됐네요. 들어요. 예. 잭슨 브라운의 러닝 on Empty라는 앨범 가운데 더 로드아웃하고 더 로드아웃 스테이 두 곡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곡은 다른 음악이에요, 사실. 근데 어. 마치 한 곡의 완성된 음악처럼 잘 이어지는 명반 중에 하나죠. 네. 네. 잭슨 브라운.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한 뮤지션이긴 해요. 어떤 그러니까 사람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970년대 이제 음악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세력 중에 하나가 네. 싱어송라이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포크 음악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자기의 의견, 그냥 사랑터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들을 어떤 사회적인 시선의 어떤 일들을 음악 속에 담아 부르는 가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70년대 그런 가수들이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면서 음악사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잭슨 브라운이죠. 그러니까 반전, 반핵,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 노래했던 그런 가수인데 상당히 사회적인 가사를 많이 불렀던 그런 가수예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그 개인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좀 음악 속 색깔이 변화하게 되는데 음악적 색깔이 죄송해요 지금 감기 때문에 코가 좀 이렇게 막혀가지고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내가 그 모델이에요. 필리스 메이저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연애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결혼까지 했어요. 네. 근데 몇 달 안 지나가지고 아내가 어허. 자살을 해요. 이게 자살이라고 보기엔 수면제 과다 복용인데 이제 자살로 판결이 난 거니까 실수일 수도 있겠고. 근데 네. 보통 이제 한간에서는 자살로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정말 아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게 뭐냐면은 전혀 그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결혼하자마자 몇 달 만에 그 아내를 잃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한 1년간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77년도 12월쯤에, 그러니까 76년도 3월에 아내가 세월 떠났는데 그 이듬해 12월에 이 러닝 온 엠티가 등장을 하면서 과거의 그 사회적이고 공격적이고 반전 반핵 이런 게 아니라 네. 인생의 어떤 공허함, 철학적이면서 뭔가 서정적인 멜로디 이런 것들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죠. 변환하게 네. 돼서. 그래서 탄생했던 다섯 번째 또 많은 분들이 명반으로 얘기 되는 게 러닝 온 엠티라는 음반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내를 잃고 한동안 은둔에 머물렀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또 음악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뭐 바뀌었군요. 우리 그냥 듣기 좋게 표현하자면은 아내를 잃은 정말 절망적인 슬픔을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앨범이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네. 좀 독특한 구성이에요. 이제 어떤 그 라이브 형태의 형식을 지닌 음반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 더 로드아웃이라는 노래는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어디 멀리 떠나야 되고 그 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힘듦, 그렇죠? 힘들죠. 괴롭기도 하고 외로움, 네, 외롭기도 쓸쓸함, 하고 가족도 보고 싶고 이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또 오늘 밤새 달려가지고 시카고나 뭐 디트로이트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해야 돼요라는 그런 가사도 나오는데 바로 그런 여정을 담았던 그런 음악인데 그 스테이라는 노래는 과거에 다른 가수가 모라이스 윌리엄스가 불렀던 음악이었거든요. 근데 가사가 보면은 절묘하게 이어져. 힘든 막 그 여정에서 공연을 한다. 우리 하는데 피플 스테이가 나오잖아요. 사람들 관객들한테 머물러 주세요. 우리가 노래한 거 더 해야 되거든 지금. 우리는 기획사 이런 거 조정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머물러 주세요. 나 한 곡 더 해야 돼. 이런 노래로 이 앨범을 마무리합니다. 예. 네.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 같아요. 뭐 연주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항상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이렇게 있는데 들여다보면 다 스토리가 있고 또 각자의 외로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라는 노래 있죠. 네. 그 주말 저녁에 어떤 그 클럽의 풍경이에요. 이제 뭐 영화 배우가 꿈이었던 바텐더도 있고 해군도 있어요. 막 네이비가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네. 참 각자 막 그 즐겁고 막 유쾌한데 거기에 주제는 그거예요. 다들 외로움의 잔을 높이 들어서 마신다는 이 현대인의 그 불치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 예, 그런 그 피아노맨 음악도 있었으면 또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런 음악들이. 아무튼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현대 사회에서의 불치병은 외로움이라는 거 그런 게 노래 속에 많이 담아 있죠. 네. 이 러닝 온 엠티라는 그 타이틀도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네. 예. 우리 김군도 가끔 외로움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죠. 네. 진짜? 그 예전에 류시안님의 글인가요? 그 시 소설 번역가로 유명했던 네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뭐 이런 그.
알았어요. 옛날 사람이구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되게 올드해 보인다. 되게. 외눈박이 눈박이처럼 네 살고 싶다 뭐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런 저기 문자가 왔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오늘 한빌 씨가 김군영님 라이브 쇼 한 거 동영상 올린다고 하던데 올렸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아침에 네네. 그 누가 팝을 하나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노래인데 옛날에 가사가 다 기억이 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면서 립싱크 쇼를 좀 했거든요. 아하. 나 그리고 잘 놀아. 그걸 한비 씨가 찍었군요. 혼자 난 볼 수 몰랐어. 없다. 그래서 그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포착 잘해요. 그래서 그 찍히면 이제 날리면은 이제 날리는 순간 고소 들어간다고 제가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이러면서. 한비 되게 조용히 나에게만 보내라 이렇게 어. 저만 보고 삭제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사람이 연애할 때 되게 좋아했던 제 개인기입니다. 네. 립싱크. 보고 싶다. 허리케인 블루를 능가하는 립싱크 쇼. 8012번님은요. 복자 씨 김구는 머리 봐도 멋져요라고. 누구시죠? 누군데요? 누군가요? 네, 좀 와보세요. 누구신지 좀 신원을 밝혀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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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주님 오셨네. 될지어다. 교주님 오셨어. 훌륭해요. 나도 손들 뻔했잖아 갑자기. 믿습니다 할 뻔했어. 하여튼 뭐 이런 음악 속에서 좀 이런 그 여유로움도 찾으시고 사실 그 누군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되게 모르는 타인이라도 되게 슬픈 거예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너무 침잠되거나 어떤 나의 좀 힘든 상황들이 그것 사회적인 현상이나 그런 사건들을 맞물려서 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싶어했던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내일을 우린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니까 왜 이래? 진짜 교주님 같아.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린 하루하루를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네. 먼저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도리 같아요 그런 게. 1230번님이요. 간만에 창동에 볼 일 있어 왔는데요. 네. 와 복 받았다. 김군도 보고요라고. 저기 저분이세요? 뒤에 앉아 계신. 안녕하세요. 네. 예. 맞아. 진짜 지금 막 될 것 같아요. 막 복이 막 여기 막 묻어 있는 게 느껴. 아우라가 막. 근데 우리 오늘 오신 남자분들이 다 저희 과군요. 오늘 모임이 뭐죠? 있나 봐. 앞에 계시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애월 김군이라고 애월에서 그때 제주? 게스트하우스에서 7단 팀장님 하시다가 무트로 돌아오신 아하. 얼마 전에 유부남이 되신 분인데 무트로 돌아오신. 시연 씨라고. 네. 반지를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난 임자 있다. 결혼하니까 확실히 그 나이가 들어 보이네요. 칭찬이 뭐야? 옛날에 분명히 청소년이었는데 그 소년 같은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지금도 항상 학생 같고. 느낌 있는데요? 있긴 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가시조라면 안 돼요. 아까 자몽차 주셔가지고. 네. 자몽차에 알았어요. 자 여기서 네. 팩트 하나. 팩트. 조복현 DJ는 자몽차를 좋아한다. 오늘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이뻐지려고. 예뻐지려고. 더 이상 어떻게 하려고. 죽을 때까지 예뻐질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래 이제 길어요 참. 네, 이 곡이 오늘 길어가지고 오늘은 요 한 곡으로 한 곡이지만 두 곡 아닌가요? 그죠? 맞죠. 네. 자, 잭슨 브라운의 곡 들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시간 기약 한 번 더 곡 소개해 주세요. 잭슨 브라운의 Running on Empty 앨범 가운데 The Loadout 그리고 Stay입니다. 네, 두 곡 이어서 만나고요. 오늘도 멋진 음악 또 따뜻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